생리식염수 비강 세척은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많이 문의하시고요. 수돗물이나 주겸이나 이런 거 쓰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립선 비대증 갖고 있는 남성 환자분들이 갑자기 감기 걸리고 감기약 드시고 소변을 못 보시는 경우가 그쵸. 있는데 그거를 일으키는 원인 약물이 되긴 하겠네요. 비강 내 스테로이드제 요게 이제 효과적인 1차 치료 약제가 되겠는데요. 계속 써야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안 쓰다가 심할 때 쓰면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갑계라는 구조가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비중격을 교정을 해주고 이 합의갑계를 줄여주는 방법이 이제 비염 수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비염의 치료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리식염수 비강 세척은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많이 문의하시고요. 장점이 있는데 이제 점액질, 알레르겐, 비강 내 염증 물질의 제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실제로 비염 증상이나 약물 사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를 추천드리고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돗물이나 주겸이나 이런 거 쓰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쓰는 방법은 얼굴을 숙인 자세에서 세척하는 코가 위로 가게 한 다음에 소리를 내면서 들이마시지 않고 세척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압력이 너무 세면 귀가 아프다고 오십니다. 중이염이나 이제 이통이 오기 때문에 적절한 압력을 유지해서 소리를 내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공의 시절에 한때 비염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때 저희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지금 비강 세척을 하라는 거예요. 관장할 때 쓰는 그 시린지를 코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서 그래서 이제 반대로 탁 나오게 그쵸.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비염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 세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응만 잘 되시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공포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무서워하시면서까지 쓸 수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경구 항히스타민제는 우리 주로 많이 들어본 페니라민, 뭐 지르텍, 뭐 알레그라, 시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콧물에 대한 효과가 좋은데 이제 조금 졸릴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는데 주로 졸리는 약들은 여기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주로 졸리고 요즘에는 2세대나 3세대 안 졸리는 약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졸리는 효과는 옛날만큼 심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약들은 장기간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 쓰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졸린 거를 제외하고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쓰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환자분들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하루 3번을 드셔도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효과는 더 좋습니다. 졸려서 많은 분들은 쓰시지 못하고요. 심한 분들 위주로 처방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강 내 항히스타민제로 제품이 나온 게 있는데 작용 시간이 빠른 게 특징이고 쓴맛이 있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휴다패드로 대표되는 이제 경구 항우렬제, 요거는 코 점막의 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코 막힘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불안증, 불면증, 배뇨 장애, 가슴이 떨리거나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환자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심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앞에 설명드린 항히스타민제랑 항우렬제가 복합제로 나와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사실 전립선 비대증 갖고 있는 남성 환자분들이 갑자기 감기 걸리고 감기약 드시고 소변을 못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일으키는 원인 약물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됐고요. 특히나 이제 65세 넘어가시는 전립선 비대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놀래지 마시라고. 드셨을 때 이제 콧물이 너무 나기 때문에 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다만 드셨을 때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질 수 있고 몇 시간만 참으시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졸린 증상이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바꾸는 것처럼 요 항우혈제 같은 경우는 배뇨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약을 끊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약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코에 뿌리는 항우렬제가 있는데 요건 이제 오트리빈으로 대표됩니다. 요 약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임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요 약의 주의사항은 오래 쓰면 오히려 약물 유발성 비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래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유발하는 비염도 있다. 그렇죠. 너무 오래 쓰면은 이제 한 3일 이상 쓰게 되면은 효과가 떨어지고 치료가 더 오래 걸립니다. 비강 내 스테로이드제 요게 이제
효과적인 1차 치료 약제가 되겠는데요. 요거의 장점이 참 많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뭐 코막힘,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요. 전신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2세 이상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약이고, 다만 요 약은 3, 4일 이상, 최소 5일은 써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 위에 있는 약제들이 이제 단독 제품들이고, 밑에 있는 약제들은 이제 최근에 앞에 설명드린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섞어놓은 복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확 뿌리다 보면 이게 확 입에 넘어가는 경우 있는데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건가요? 상관은 없는데 이제 쓴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또 잘 안 쓰십니다. 요거 이제 스프레이 사용법이 있는데, 사용하실 때 고개를 가만히 정면 보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약제가 이제 코 점막에만 이제 분사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고개를 푹 숙이셔야 되고요. 호흡이 중단된 상태에서 분무 방향과 비강이 평행이 되게 사선으로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격으로 뿌리면은 오히려 코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치셔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요렇게요? 네.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 처음 쓰시는 분들 드리는 이제 브로셔인데요. 비강 스프레이는 보통 약효는 좋은데 대부분 좀 쓰다가 괜찮아지면 이제 잘 안 쓰시기 때문에 잊어먹고 다음 철에 또 쓰시고, 그런데 꾸준히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강내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혹 효과가 없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 5일 이상 쓰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오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 약제 특성상 5일 이상 써야 효과가 나타나고 계속 써야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안 쓰다가 심할 때 쓰면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전신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딱지나 이런 게 건조한 게 생기면 연고 바르면서 쓰시면 되고, 분무할 때는 숨을 참고 하셔야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뉴코트린 수용제 기량제는 요건 코막힘 개선에 효과가 있고, 천식이 있거나 이제 호흡기 질환이 동반된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약제인데 싱귤레어, 오논 이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좀 워낙 유명한 약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물 요법도 환자 증상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먹는 단순한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먹거나 아니면 스프레이를 쓰거나 뉴코트린 기량제를 하나만으로도 조절이 되시는 분들은 그것만 쓰시면 되고,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매일 쓰시는 게 도움이 되고, 또는 이제 용량을 증량을 한다면 이제 복합제를 쓰시는 겁니다. 네, 면역 치료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네. 면역 치료는 알레르기 비염의 보다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항원을 환자에게 소량부터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증량 주입하여 아니면 이제 입안에 먹거나 해서 면역 관용이라는 걸 유발시키는 겁니다. 주로 비염이나 천식 환자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상은 알러지 검사를 해서 특히 IgE 항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알레르겐에 노출됐을 때 증상 발현이 확실히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약물 치료해도 증상 호전이 적은 분들, 또는 이 면역 치료 자체가 3년에서 5년 정도 꾸준히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알러지 치료에 의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종류는 크게 피하로 주입을 하는 피하 면역 치료와 혀 밑에 녹여 먹는 설화 면역 치료로 나눠볼 수가 있고, 피하 면역 치료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하로 주입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초기에는 조금 자주 가고요. 그 이후에는 월 1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 털 등이 가능을 합니다. 다만 설화 면역 치료는 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하게 되고요. 환자 스스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추출물을 혀 아래 점막에 정기적으로 물약으로 된 것도 있고 타블렛으로 된 게 있기 때문에 녹여서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진먼지 진드기만 허가가 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천식 발생 위험이 좀 줄 수가 있고요. 성인보다는 소아, 항원이 많이 있는 분보다는 단일 항원인 경우, 그다음에 치료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을 시행을 하면 더 효과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투여 경로는 크게 차이가 없이 피하나 설화 면역 치료 모두 다 효과가 있습니다. 설화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기 때문에 환자 교육이 중요한데, 공복 상태에서 혀 밑에 직접 환자가 투여를 하게 되고 2분 이상 머금고 있으면은 이제 다 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삼키는 방법을 하면 되고요. 처음에 복용할 때는 이제 뭐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은 하루 이틀은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복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면역 치료의 유지는 항체 형성이나 임상적 효과는 보통 2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 대할 때 보면은 조금 지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효과를 알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최대 임상 도달 효과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최소 하셔야 이 약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증상 호전과 병원 가는 빈도가 줄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권장사항은 5년 정도를 보고요. 최소 3년 이상을 해야 이 약을 끊었을 때 한참 동안 유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추적 관찰을 하고, 추적 관찰을 할 때는 증상 변화나 부작용, 치료 잘 먹고 있는지 등을 보통 물어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5년을 권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이상 지속이 되는데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면역 치료를 다시 할 수도 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면역 치료가 보통 4년 정도 하면은 뭐 8년, 10년 뭐 이렇게 지속된다고는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은 설화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피하로 주입을 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구강 내 가려움증, 이제 국소 자극 반응이 제일 많고요. 설사나 복통은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복용하다 보면 호전되고요.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임신 때도 면역 치료 하시는 분들은 유지요법으로 하셨던 분들은 계속 지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술적 치료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술은 구조적 문제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 수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조가 휘신 분들이 있거든요. 비중격 망곡이 있거나 합의갑계라는 구조가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비중격을 교정을 해주고 이 합의갑계를 줄여주는 방법이 이제 비염 수술이라고 보겠습니다. 비염 수술은 합의갑계 수술을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점막이 많이 부어 있기 때문에 이 부어있는 점막을 줄여주고, 점막이 줄으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코로 숨쉬는 게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점막이 줄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염증도 감소할 수 있고요. 이 점막 내부에 있는 혈관이나 콧물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좀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는 환자들한테 고려해 볼 수 있고, 밖으로 밀어주는 골절을 좀 하거나 데브라이더라는 흡입 절삭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고주파 치료를 해서 수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효과는 이제 코막힘이나 콧물 증상이 주로 개선이 되고요. 수술 후에는 비강 저항이나 비강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코로 숨쉬는 게 좀 편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이제 출혈이나 딱지 같은 게 좀 오래 남을 수 있는데, 이거는 1주, 2주, 3주 기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알러지 비염은 제일 효과 좋은 1차 치료 약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제고요.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알러지는 기본적으로 회피요법이 제일 중요하고, 생리식염수 비강 세척도 알러지 먹는 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나 침구 관리, 그다음에 마스크 사용은 요즘같이 환절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다면 이제 수술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면역 치료는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3년 이상 투여를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합의갑계를 수술을 하면요, 지혈을 하기 위해서 코를 이렇게 좀 막고 뭐 한 며칠 정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회복은 좀 어떤가요?